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저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 5천만 원을 자신이 가입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모임에 기부한 행위가 불법이다라고 밝힌 건데요. 정치자금에서 그간 내던 정도의 회비를 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서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요 사안 관련해서는 우선은 뭐 해외 출장 초반에 문제가 됐던 해외 출장 뭐 보좌 직원 대동 등등은 위법하지 않다고 초반에 논란이 됐던 사안은 네, 뭐 선관위 소관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하고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라면서 판단을 유보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초반의 논란은 사실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결론날 사안이었는데 이 후원금 5천만 원 이걸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여당 입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또 야당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판결이 됐고 결국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도 수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요. 김기식 원장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역시 박범계 의원 잠시 후 연결할 텐데 입장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요. 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포털 사이트 댓글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김모 씨가 2016년 11월부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본격적으로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이 어제 2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대선 이후에 드루킹이 국회의원 회관으로 찾아와서 인사 추천하고 싶다고 하길래 추천받아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청와대에서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대로 전달했다라는데요. 그때부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성, 불만을 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민정수석실 인사 얘기도 있었는데 받아들일 수 없어서 거리를 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관련해서는 이제 김경수 의원이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이제 세 번째 기자회견까지 할까 싶을 정도로 자세히 이제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김경수 의원의 주장으로는 처음에는 여러 지지자 모임 중에 하나로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구성원들이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가 잠시 후 인터뷰도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블로그이자 지지그룹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인사 추천은 사실 여러 군데서 받습니다. 원래.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보고 듣기로는 이전 정권에도 그랬고 항상 수많은 루트로 인사 추천이 들어오죠. 이럴 때. 그 루트의 하나로 생각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좌절이 되자, 소위 드루킹 모임 쪽에서는 보복을 결심하게 되는 뭐 이런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어서 이 드루킹 모임의 내부 회원이었던 분을 한 분 더 연결해서 관련해서 의혹이 여러 가지로 제기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은 어디서 났느냐. 예. 돈은 어디서 났냐는 중요하죠. 네, 자금 출처는 주요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는 후원금을 받지 않고 강의 수입과 물품, 판매 수익으로 운영비 충당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충분했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 예를 들어 대선 기간에 그 댓글 활동을 만약에 이 사건이 김경수 댓글부터 사건이라 본다면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민간이란 말이죠. 국정원이나 뭐 사이버 사령방은 다르게 민간인의 경우 뭐 자발적인 모임이다, 지지자 모임이다 할 경우에 어디서부터 불법인가 이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매크로를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든지 또는 뭐 돈을 주고 시켰다. 예,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지시했다. 국정원 댓글 공작이 그런 거죠. 국가기관 이어서도 문제가 되지만 뭐 그때 매크로도 사용하고 불법적으로 또 국정원 퇴직자들에게 돈을 주고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신의 트윗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돈을 주고 이들에게 이런 일을 지시하거나 또는 모의하였는가 당연히 수사 대상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모임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핵심 회원이 500명 정도에 불과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인터뷰하실 분이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공개적으로 인터뷰 하겠다는 분들 극소수거든요. 한 분 더 모셔서 돈과 관련된 문제 혹은 지금 이제 구성원 얘기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있다고 하고 구성원 관련된 질문 잠시 후에 저희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정부와 여당을 공세하고 있는데요. 댓글로 일어난 정권은 댓글로 망한다라는 식의 주장까지 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야당에서야 대단한 호재죠. 이게 이제 국정원 댓글과 그런 민간 지지자 그룹 만약 그러니까 댓글 부대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는 민간 지지자 그룹인데 그런 경우에 어디까지 불법이고 어디까지 합법인가 이 문제가 이번 기회에 따져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지지자 그룹이 혹은 뭐 모임이 혹은 뭐 커뮤니티가 기사를 추천하고 댓글을 독려하고 서로 추천해달라고 알리고 이 기사 가서 댓글 달자고 하고 이런 활동을 전부 다 댓글 공작 국정원 댓글 공작하고 등치시켜버리면 그럼 사실 지금 현재 모든 정당이 다 걸리거든요. 예. 지금 당장도 뭐 정당 지지자나 그룹이나 커뮤니티나 주요 정치인 클럽 지금도 이런 걸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정치 활동의 무대가 사실상 온라인으로 옮겨온 이후에 이건 일상적인 활동인데 어디서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서 어디부터는 아니다. 이게 이번에 뭐랄까요. 범위가 정해지 어느 정도 기도할 사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을 줬다거나 지시했다거나 매크로를 사용했다든가 이건 뭐 그 자체로 불법이 되겠지만 그 외에도 예. 그것도 뭐 야당 쪽에서 구분할 필요가 없죠. 일단 비슷하니까 겉으로 그런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관련해서 또 국내 포털 사이트에 대한 비판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국내 포털의 댓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포털들을 댓글 입력이나 추천 등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건데요. 6월 지방선거 앞두고도 댓글 조작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털에서 이거 안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 말이 안 된다고 자기 서버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훤히 들여다보는 서버인데요. 그리고 국내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이 있는 네이버에서 그걸 모른다는 건 막을 수 없다고 모른다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기술적으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이거는 납득이 가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내고 왜냐하면 구멍도 찾아낼 테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심지어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은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구입해본 기사까지도 써봤습니다. 초반에는 뭐 그런 작년 12월 초부터 제가 꾸준히 지적했는데 이거 대규모 댓글 작업, 매크로 작업이 있는 것 같다고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최초로 주장했어요. 제가 대선 이후로 작년 12월 초부터 기사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주장했고 그때 지속적으로 네이버에서는 무시하거나 가능하지 않다는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IT 전문가들은 당연히 알고 일반의 상식으로 보더라도 자기 서버예요. 자기 서버라는 건 자기 서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자기가 열어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왜 방치하였는가, 예,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수사 대상이 된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자, 지금 오늘도 미니가 하나 준비되어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좀 간략하게 추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면요. 삼성전자가 자회사 노조의 비공개 협상을 제안한 정황이 어제 저녁 SBS 보도됐는데요. 이 또한 배후에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미전실, 예. 네, 계속해서 미전실을 지금 SBS가 보도하고 있는 건데요. 김영철 변호사, 과거에 이제 삼성 폭로를 했던. 예, 당신은 구조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삼성에 수많은 계열사가 있지만 그냥 하나의 회사다. 예. 총수 일가를 위한 하나의 회사고, 그걸 결국 당신은 구조본이었고, 지금은 미전실이라고 불리고, 미전실도 이제 폐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 추도한다. 그리고 구조본이나 미전실은 결국은 이제 총수. 네, 예. 최정점에 총수 일가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미전실이 노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주도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KBS가 또 다른 보도로 또 한 게 있네요. 네, 노조와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가 보안용 CCTV를 노조 감시용에 썼다라는 건데요. 그 개수가 상당합니다. 1,700여 개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심지어 화소까지도 높여서요. 원래 40만 화소였는데 200화소 고화질 제품으로 교체해가지고 얼굴 식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탁을 했군요. 말하자면. 예. 삼성 입장에서는 노조를 감시하는 게 보안인 거죠. 예. 그런 뉴스입니다. 예. 이 관련은 문건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역시 이재용 부회장까지 갈 수 있을 사안일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각 계열사의 사장 혹은 뭐 경영진들은 대단한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하나 정도 하고 끝낼게요. 네.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어제 법원에 항소 포기서 제출했습니다. 앞서 친동생인 박근영 씨가 1심 선고에 불복한다면서 항소에 대한 거부 의사 밝혔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렇게 되면 재판이 없느냐? 아닙니다. 검찰이 이미 항소했습니다. 이미 항소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검찰이 항소한 사안만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예. 피고인이 항소해서 서로 이제 그 법리를 다퉈야 되는데 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네, 양형조차 다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게 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1년, 2년 줄어든다든가 늘어난다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